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수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배 수장님 재보궐선거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장에서 김경지 민주당 후보, 윤희련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전통적인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데 이게 이례적인 일인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보수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유리한다 이렇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텐데 화면으로 이제 그래프 또 여론조사 결과도 보실 수 있을 텐데 상당히 이제 국민의힘이 불안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사전 투표율이 20.63%인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사전 투표를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이 대체로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런 이유가 이 지역에서 낮아진 대통령 또 정당 지지율이 또 원인이 될 것으로 보고요. 네. 16일입니다. 수요일 본 투표일 날 투표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부산의 민심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영향을 준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공동 지원 유세 얘기가 나오던데 네.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21년도에 4.7 부산 재보궐선거 때 비하면 사전투표율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는 18.6%였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높아서 이게 정치적 의미가 많이 부여된 재보궐선거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부산 지역의 민심도 거기에 편승을 해서 그 심판론으로 지금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더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민주당과 그 조국 혁신당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게 좀 깔끔하게 좀 정리가 안 되고 좀 불협화음 비슷하게 나와서 네. 이제 다시 두 분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동 지원 유세를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 민심이 특징이 좀 역결집이 일어나는 그런 좀 패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그 민주당 후보가 조금 앞서는 걸로 나왔지만 사실 또 심판론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동훈 후보가 계속 여기다 공을 들이기 때문에 또 역결집의 어떤 그런 상황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 수장님, 전남 예. 영광공수 재선거 지지율을 보면 장세일 민주당 후보, 이석가 진보당 후보, 장현 조국 혁신당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며칠 남지 않은 선거 표심을 가를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것은 조직과 인물로 봐야 되겠죠. 근데 네. 이 인물이 정작 후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또 조국 대표의 인물 싸움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사전 투표율이 무려 43.06% 영광 지역인데 워낙 높은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듯이 진보당, 민주당 또 그리고 조국혁신당 뭐 별 큰 차이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어디까지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투표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원래는 이 지역이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의 조직이냐 아니면 조국 대표의 인물이냐 아니면 후보자인 이석화 후보자의 인물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장님,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이어 방문을 했고 조국 혁신당 대표 한준호, 박지원, 정청래 민주당 의원들도 영광, 곡성, 월세살이를 각각 네. 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일단 지금 호남 재보궐선거가 호남 두 곳하고 그다음에 부산, 그다음에 강화 이렇게 수도권 뭐 영남 이렇게 좀 전국적인 분포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요. 네. 그 조국 혁신당에서 반드시 이번에 호남 교두보를 만들겠다라는 그 일념하에 그런 전략적 기조하에 이쪽에 너무 이제 올인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좀 감정적 갈등이 되게 좀 골이 깊어졌어요. 네. 다행히 이제 부산 쪽은 단일화가 됐는데 그 과정도 좀 깔끔하지 못했고 또 이 호남 쪽은 이 단일화 과정 논의 자체가 진행이 됐지만 결국 결렬이 됐거든요. 근데 이 후보들이 좀 각각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월세살이 같은 이벤트를 통해서 선거를 캠페인을 전개하다 보니까 진보당의 후보가 이제 생활 밀착형 선거를 캠페인을 벌이면서 막판에 이제 급부상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지금 호남 두 곳이 좀 무난하게 민주당 정당 지지율로 보면 민주당이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좀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 수장님, 영광 곡성 군수 재선거 사전 투표율 방금 말씀하셨듯이 40%를 넘어섰습니다. 높은 투표율인데 이렇게 되면 어느 당에 유리하다고 좀 얘기해 볼 수 있습니까? 결국 저는 조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인물 대결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민주당이라고는 당이 보여줄 수 있는 막판 뒷심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본 선거일도 역시 동원될 수 있는 조직은 민주당이 좀 강세거든요. 하지만 이제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단언할 수는 없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을 높이는 것은 강한 분노가 있든지 이른바 앵거리 버드라고 해서 누군 절대로 당선되면 안 돼. 정권 심판적 성격이 강해야 되는데 지금 호남은 좀 그런 또 반응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인물이냐 조직이냐가 중요한데 그래도 조직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강화군수 보궐선거를 보면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가 한영희 민주당 후보에 앞서는 모습입니다. 네. 안상수 전 인천광역시장이 출마하면서 이 보수표 분산 얘기가 나왔는데 네. 별 영향을 못 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재보궐선거에서는 인지도가 있으면 상당히 유리한 그 지점을 차지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그 효과가 발휘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화 지역 자체가 좀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국내 후보가 선전을 하는 그런 결과가 지금 현재 여론조사 상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서울 교육감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그 정당색이 반영이 되지 않는 선거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서울의 표심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특히 지금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서울 지역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서울 교육감이 진보 성향이 되냐 보수 성향이 되냐에 따라서 전국의 좀 판도가 이제 좀 리트머스 시험제가 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육감 선거가 더 더 중요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진단이군요. 네. 배 수장님,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 국민의힘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입니다. 여기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도 영향을 줄 텐데요. 어떤 전망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표보다는 한동훈 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네. 부산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영남 지역, 지금 그나마 지지세를 버티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영남인데, 이곳에서 국민의힘이 이기지 못한다면 이번 검정구청장 선거에서, 그러면 상당히 또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것을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만으로 돌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네. 한동훈 대표도 금정구청장 선거에는 공을 많이 들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2달이 넘었고 90일이 다 돼가는데 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정권 탓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는 중요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동력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재보선 이후에 독대 해동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저는 한동훈 대표의 운명 또 독대 해동의 성격 강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NBS에서는 지난주 조사에서 역대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네. 현재 지지율과 국정 수행 문제 같이 이게 비교해서 분석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은 지금 그 터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녹취록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지금 대통령실이 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가 지금 성사가 되는 분위기이기도 한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MBS 자료가 그래도 좀 보수적인 흐름으로 전화 면접 조사에서 나타나는 그런 패턴이 좀 있었는데, 이번 자료를 보면은 서울에서 거의 18%가 나왔어요. 그리고 네. 모든 연령대에서도 굉장히 지금 지지율이 낮은 상태고 70대 이상만 지금 긍정 평가가 이제 50%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 국정 운영의 전반적인 그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지는 오래됐는데 지금 대통령이 선택을 못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세 번째 심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강서구청장 재보궐부터 시작을 하면 세 번째인데, 이번에는 좀 국정 운영 기조를 확실히 바꾸는 선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돌파구가 있느냐입니다. 현 지지율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총체적 난국이죠. 왜냐하면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긍정 국정 지지율이 20% 되면 국정 동력이 자초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개혁 과제 또 임기 절반이나 남아 있는데 국정 운영 추진이 제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상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면 네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심지어는 핵심 지지 기반인 대륙주, 대구 경북 60대, 70대 이상
주부층까지도 흔들흔들 지지율이 곤두박질 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지지율의 원인은 뭐냐? 최, 김, 의, 회입니다. 그러니까 차이병 특검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논란을 어떻게 해결해? 지금 뭐 명태균 또 이 논란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의정 갈등 그리고 이제 이 해동 유난 갈등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돌파구를 마련해야만 지지율의 반전도 도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장님, 정당 지지율의 경우 지난주 M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0개월 만에 민주당에 역전을 당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율도 대통령 지지율과 같이 하락하는 추세인가요? 이게 지금 한동훈 이제 대표가 처음에 이제 대표가 되었을 때는 약간 디커플링 현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지지는 올라오고 대통령 지지는 빠지는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달여가 지나고 이 2달여 가까이 되면서 동조화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 지지율이 같이 지금 내려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정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낮은 게 굉장히 좀 오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언제든지 결별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대통령실이 굉장히 좀 위기에 몰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배 수장님, 김건희 여사의 김영선 공천 개입 의혹으로 시작된 명태균 리스트가 여권을 흔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게 상당한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을 분석해 드릴 때 우리 시사 스페셜 시청자분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3P다. 첫 번째로는 국정 철학, 이념 관련된 부분인데 이 폭이 얼마나 넓힐 수 있느냐. 두 번째 P는 정책입니다. 손에 쥐는 가시적인 성과가 뭐가 있느냐. 마지막에 P는 people, 사람입니다. 결국 정치는 사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인데 이 명태균 씨도 PK 지역이거든요.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핵심 지역 기반에서 또 60대, 70대 이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낮은 지지율에서 국정 혼선 상태니까 봐라. 또 사람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 또 초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인사를 한다든지 또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 같은 일이 또 추가적으로 연쇄 파동이 벌어지는 상황이 그렇게 되면 또 한동훈 대표와의 또 갈등 부분은 어떻게 되죠? 자꾸 사람 문제가 연쇄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래 가지 않도록 해결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이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장님, 네. 여권 악재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들이 지적됩니다.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을 향해서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등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과 독대 얘기가 있는데 네. 두 사람의 만남이 지지율 반전의 계기가 될까요? 충분히 이제 모멘텀은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근데 이제 그 만남 독대 이후에 이제 어떤 선택들을 하느냐가 지지율 반전의 계기가 되느냐 못 되느냐로 이제 결정이 될 걸로 보는데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 특검 전국에서 특검을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또 지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부분을 강화하면서 한남동 라인을 정리해야 된다라고까지 조금 더 지금 세게 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세게 나가고 있는 배경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10월 10일 그 공직선거법 이제 그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면서 이제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 모두가 조금 이제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그 공소시효에 적용을 받는 국회의원이 민주당 쪽이 조금 더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검찰 분위기가 상당히 좀 이전과는 다르게 돌아간다는 점을 한동훈 대표가 캐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수사 자료의 언론 유출이라든지 또 최근에 임성근 해변당 사단장에 대한 어떤 그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갖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속에서 이 만남이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가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배 수장님, 한동훈 예. 대표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도 언급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과연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더욱 갈등이 증폭될 것인지 여권대 상황은 어떤 전망이세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대로 미루어 유추해서 분석을 해본다면 저는 좀 난망하다, 쉽지는 않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태도와 입장을 바꿀 생각이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진작에 바꿨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바꾸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야권 공세에 밀려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또 아내이거든요. 아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가 충분히 또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한동훈 대표로서는 절체절명의 지금 국정 지지율이나 또 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면은 이거 안 바뀌고는 안 된다. 네. 또 강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접근하고 있고 또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위적으로는 수용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누군가 좀 사실은 중재를 해야 됩니다. 네. 강하게 두 사람 사이를 충돌이 아니라 또 의견도 극한적으로 또 차이를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를 중재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좀 수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MBS 조사를 보면 김건희 여사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불결된 것과 관련해 잘못됐다는 응답이 60%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특검법을 둘러싼 향후 여론 향배 어떻게 보는지요? 일단은 이게 지금 잘 됐다는 22%고 잘못됐다가 60%예요. 이걸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이제 같은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24%가 나왔는데 어떤 그 정책 추진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정 평가가 특히 특검과 관련해서는 더 낮거든요. 잘했다는 평가가 2%포인트 더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 대통령 지지율을 올려야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이제 반등이 될 수 있다. 그 국정 동력이 어떤 힘이 마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 특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이제 상설 특검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상설 특검은 이제 쪼개기로 특검을 이제 조금 더 작은 미니 특검으로 이제 만들어서 거부권의 어떤 제약을 받지 않겠다라는 취지가 있는데 국민 여론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것 같아요. 빨리 좀 이 특검 전국을 마무리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잘못된 게 있으면 처벌을 받든지 아니면 뭔가 그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받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라는 그런 여론 향배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 수장님, 북한이 예. 우리나라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면서 남한을 향해 비난 수위를 높이면서 위협하고 있는데요. 뭐 우리 정부도 지금 강한 어조로 비난하면서 강당한 대치 상황인데 향후 남북 문제 전국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뭐 아주 또 남북 관계가 경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야 간에 또 대통령과 야권 사이에는 대치 국면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우리 무인기가 북한에도 일종의 이 내용들을 투하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극렬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또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이른바 오물풍선, 쓰레기 풍선을 쏘아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지금 또 적개심을 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강력하게 북한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맞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반면에 이제 지금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권에서는 그래도 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평화적인 국면으로 뭔가 시도할 건 없는가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11월 달에는 미국 리더십이 변화될 조짐도 있습니다. 네, 미 대선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입니다.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또 이 삼성의 한반도 이 정세가 또 상당히 또 소용돌이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중로의 관계 또 한미일의 관계 우리 국내 정치 상당히 우리 국민들로서는 위협 수위가 더 높아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남북 어떻든 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국제정세도 곳곳에서 전쟁이 치러지고 있고 이 문제가 어떤 그 뭐 여야 정치권 지형이라든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주말마다 지금 오물풍선이 떴다 주의하십시오 하는 문자를 저도 받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일반 국민들이 느낄 때는 굉장히 이제 긴장감, 위기감이 고조가 되긴 하는데, 근데 최근 뭐 금투세 논란 이런 걸 봤을 때 북한의 이슈는 위기감이나 이런 것들이 고조가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국가가 흔들릴 정도의 전쟁이 난다든지 이렇게는 또 사람들이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최근에 이제 그 김여정이 얘기한 그 무인기 관련한 문제는 이제 긴장도를 높이는 그런 발언들이 있지만 이 4개 국가가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제 어떤 치명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믿음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정감사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예. 국감 이후에 여야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뭐 야권 쪽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또 국민의힘 지지율 어떻게 되느냐 중요할 텐데 당장 재보선 결과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국정감사가 사실상의 김건희 국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 물론 뭐 이재명 대표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더 중요한 지표는 대통령의 지지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와 얼마나 돌파를 해내느냐 이 부분이 또 재보선 이후에 국정감사 이후에 새로 또 평가받는 정당 지지율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지지율이나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현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다음 주에 국감에 이제 지금 그 강혜경 씨라고 제보자가 지금 출석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또 어떤 발언을 명태균 씨 하는지. 관련 그 문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일부 언론사에서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천 관련한 김 여사 개인 문제를 보도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퍼져 있는데 실제 할지 이런 게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은요? 저는 뭐 무엇보다도 재보선일 겁니다. 부산 검정에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또 전라남도 영광 결과가 과연 조국혁신당 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직후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이 해동이 된다면 이번 주 내일 수도 있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이 독대동에서 과연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지 여부 또 네. 의정 갈등과 관련된 어떤 해법이 나오는지가 상당히 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